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프레드의 후레드군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독일어, 기본 독일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이제 베이아인스 준비반 혹은 베이아인스를 이미 하셨는데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은 분, 이제 그런 분들 위해서 강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9강째를 들으셨고, 이제 오늘 레슨에 벌써 10강째인데, 공부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피드백이 좋게 나오고 있어서 저도 상당히 기분이 좋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이제 심화 과정 독일어를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도 체계적으로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거니까 알고 계시는 거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언제나 그랬듯이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공유하기 많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많이 여기저기 친구분들과 공유하신다든가 그룹 스터디 모임에서 공유하신다든가 단톡방에 올리신다든가 그런 걸 하신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저한테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 돌아오는 건 없습니다. 사실 딱히. 그걸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일종의 뭐라 그럴까 성취감, 뿌듯함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좋게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10강 그중에서 우리가 계속 부문장 중에서도 4부 옵 문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문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도 수없이 많이 반복을 했지만 간단하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독일어에서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틀에서는 문장이 두 종류가 있다. 바로 주문장과 부문장이다. 그래서 각각을 Hauptsatz, Nebensatz라고 하고 편의상 Hauptsatz를 HS라고 하고 Nebensatz를 NS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문법책에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어순을 따르는 게 하업사스인데 자, 문제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어 동사 순서대로 알고 있죠. 영어에서 그렇게 배웠을 테니까요. 그런데 독일어는 하나 더 넘어가서 만약에 주어가 아닌 제3의 어떤 무엇인가가 어떤 명사라든가 어떤 덩어리라든가 어떤 거든 좋아요. 주어가 아닌 주어가 아닌 어떤 것이 새로운 게 등장하면 그것을 편의상 x라고 해보면 x라는 게 문장 맨 앞에 등장하면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기존의 주어 동사 순서가 아니라 주어가 뒤로 날아가면서 동사 주어 순을 따르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거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 요렇게 어순이 바뀌는 거 독일어에서는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줘야 되겠죠. 그리고 부문장이라고 하는 건 부문장만의 특별한 어순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 어순이 무엇이냐? 보통은 부문장이 맨 앞에 나오는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문장 뒤에 나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콤마 찍고 나 부문장이에요라고 티를 냅니다. 문장 맨 앞에 있을 때는 콤마를 찍지 않고 이 덩어리가 나오겠죠. 나 부문장입니다라고 티를 내준 어떤 연결어가 등장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기존에는 문장이 주어 동사 순이었지만 얘는 부문장 내에서의 제2의 주어가 등장하고 그리고 동사가 쭉 넘어가서 문장 맨 끝에서 이렇게 부문장 내의 동사가 등장한다라는 게 큰 특징이었죠. 그래서 그때는 특히나 동사도 이 부문장 내의 주어와 동사가 서로 성, 수, 격의 일치가 일어나야 된다. 서로 아다리가 맞아야 된다. 무슨 말이냐? he면 is 하는 것처럼 a면 is가 되고 a면 heart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게 주어에 따라서 주어의 성과 수와 격에 따라서 동사도 같이 맞춰서 움직여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부문장은 일반적으로 단독으로 쓰지 않는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큰 특징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밑에는 예문을 우리가 많이 봤던 거지만 간단하게 또 보고 갑시다. Ich habe Hunger. 나 배고파요. I am hungry라고 하지만 독일에서는 haben 동사를 쓰고 뒤에 ich habe Hunger라고 한다는 거. 이런 것도 깨알 같지만 알고 계셔야 되겠죠. Then 왜냐하면 ich habe bisher gar nichts gegessen. 지금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이야. then을 썼을 때는 선생님 얘도 콤마 찍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부문장 아닌가요? 자, 조심하셔야 될 거는 부문장은 콤마 찍고 연결어가 있다고 해서 다 부문장인 게 아니라 뭐라고요? 요렇게 부문장 내의 새로운 주어와 부문장 내의 새로운 동사가 요렇게 부문장 내에서의 구조, 즉 동사가 맨 뒤로 날아가는 구조를 이루는 것들을 가리켜서 부문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then 같은 경우는 생긴 거는 마치 부문장일 것 같지만 얘는 그대로 주어와 동사를 이어서 쓰는 주문장을 이끄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then하고 while은 조심하셔야 돼요. while 같은 경우는 의미는 위에 있는 then과 똑같아요. 왜냐하면이지만 주어가 is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원래는 is have였을 텐데 이 두 번째 위치에 동사가 문장 맨으로 날아가면서 gegessen have로 바뀌었죠. 그래서 while is
bist ja gar nicht gegessen habe. 요렇게 해서 문장의 어순이 달라지더라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while을 앞으로 정말 많이 쓰고 공부하고 배우게 될 텐데 while을 계속 쓰다 보면 나중에 then을 썼을 때 거꾸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then 다음에도 동사를 날려버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일상 독일어에서는 사람들도 이 부문장 구조를 어려워해서 while 다음에도 그냥 주어 동사 순을 쓰는 경우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거는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들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는 표준 문법, 표준 독일어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while 다음에는 반드시 부문장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도 반드시 while 다음에는 부문장, then 다음에는 주문장으로 쓰셔야 돼요. 이거를 바꿔 쓰셨을 때는 어, 이거 분명 일상에선 그렇게도 쓴다고 했는데요. 네, 그러거나 말거나 시험에선 틀립니다. 그렇게 쓰시면 큰일 나요. 자,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오늘 해야 될 부문장을 봅시다. 자, 오늘 할 부문장은 바로 of이라고 하는 부문장입니다. 영어의 whether의 뜻과 같아요. 물론 형식은 다르지만 자, whether 혹은 영어에서 if라고도 하죠. 뭐죠? 뭐뭐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을 때 쓰죠. 잘 모를 때 뭐뭐인지 아닌지. 그죠? 네. if를 쓰기도 하는데 뭐 차이점은 whether 다음에는 or not을 붙일 수 있지만 if 다음에는 붙이지 않죠. 뭐 그건 영어 시간에 할 얘기지만 뭐 독일어에서는 상관없습니다. 자, 독일어는 of이라고 하고 예문을 보면 쉽겠죠. 자, 영어로 보니까 I am not sure. 나는 확실치 않아. 분명하지 않아. 무엇이? Whether she will come today night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녀가 오늘 저녁에 올 예정인지 아닌지를 나는 분명히 잘 몰라. 나는 확신이 안 서. 잘 모르겠어. 라고 하죠. 그런데 독일어로 바꾸면 Ich bin nicht sicher. 자, sure라고 하는 부분은 sicher죠. sicher. Ich bin nicht sicher. I'm not sure. 그죠? sure, sicher. 그리고 op이 등장했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op이라고 하는 녀석은 부문장을 이끈다라고 했죠. 부문장은 제가 뭐라 그랬냐면 부문장이에요 라고 티를 내준 어떤 표현이 등장한다 그랬죠.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여기가 해당되는 게 op이겠죠. 그리고 부문장 내에서의 주어가 등장하고 문장 맨 끝에 가서 부문장 내의 동사가 등장해야 된다. 요렇게 구조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부문장 내에서의 주어 the가 등장했네요. 요게 요렇게 되겠죠. 그리고 부문장 내의 동사가 여기에 날아가는 게 보이네요. will, 조동사 will, hilfsverb. 자, 원래는 she, 그러니까 the죠. 독일어는 the will heute Abend kommen이었겠죠. 그런데 the heute Abend kommen will. 원래는 여기에 will이 들어있었겠죠. 그죠? the will인데 문장 맨으로 날아가니까 the heute Abend kommen will이 되겠죠. 요런 식으로 구조만 다를 뿐 영어의 whether 문장하고 사실은 동일하다. 그러나 독일어는 부문장이라는 그 특수성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장 만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는데 어려운 건 아닐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럼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뭐가 다른지. 자, 첫 번째, Ich hatte schon einmal einen Unfall. 자, ich hatte니까 이미 이거 단순 과거형이죠. 이미 지난 이미 einen Unfall haben 동사 다음에 einen Unfall 한 거 보니까 아 얘는 일단 남성 명사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einen Unfall 했으니까 이미 한 번 사고가 났었어.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er hat mich gefragt 나한테 물어봤대요. 뭘? ob 그러니까 뭐예요? 예전에 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물었다 하겠죠. 뭐뭐인지 아닌지니까. 그런데 옵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부문장이라 그랬죠. 자, 그럼 위에 있던 첫 번째 문장 부문장을 만들려면 부문장에 대한 주어가 필요하니까 옵 다음에 에시는 그대로 써주면 될 것이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분명히 부문장에서는 요 두 번째 위치에 있는 동사를 어디로 문장의 맨 뒤로 날려버려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s 다음에 하트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트가 빠졌으니까 나머지 거 schon einmal 요렇게 순서대로 가겠죠. einmal einen 그다음에 unfall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이제 와서 하트가 이렇게 붙어야 되겠죠. 그죠? Ob ich schon einmal einen Unfall hatte? Er hat mich gefragt, ob ich schon einmal einen Unfall hatte. 그는 나한테 물었다. 참고로 fragen 다음은 항상 아쿠사티브죠. 우리말로는 에게라고 해석을 하지만 독일어 쓸 땐 아쿠사티브 써셔야 됩니다.
그는 나한테 물었다. 내가 이미 한 번 사고를 겪었는지 안 겪었는지를 물었다. 뭐뭐인지 아닌지를 물었다라는 거죠. Manchmal träume ich von den Unfall이었죠. von den Unfall. 사고 당하는 꿈을 꾼대요. Er fragt mich. 나한테 물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대요? 선생님 여기선 어떻게 써야 돼요? 자,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동사가 뭐예요? träume가 동사죠. 그죠? träume. 그리고 주어가 ich죠. 아하. 주어가 아닌 manchmal이라고 하는 녀석이 문장 맨 앞에 나왔다 보니까 어떤 구조였어요? 원래는 이런 식의 구조일 텐데 만치말이라고 하는 제3의 무언가가 등장하니까 구조가 요렇게 요렇게 바뀌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x에 해당하는 게 만치말이겠죠. 그 다음에 it이니까. 자,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부문장으로 바꿀 때는 첫 번째 뭐가 등장한다고요? 주어가 등장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옵담 it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요 두 번째 위치에 있는 동사가 문장의 맨 뒤로 날아간다 그랬죠. 그러면 처음에는 빠지니까 일단 그다음 뭐가 남았어요? ich 썼고 아하 그다음에 manchmal이 남겠죠. ich manchmal von dem Unfall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맨 끝에다가 이제 träume가 그다음에 붙겠죠.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해석하기를 그는 나에게 물었다. ob ich manchmal von dem Unfall träume. 내가 사고를 겪는 사고 당하는 꿈을 꾸는지 안 꾸는지 그 여부를 물었다. 뭐뭐 하는지 안 하는지 뭐뭐인지 아닌지 어떤 여부를 물을 때 ob을 쓰죠. 그리고 Unfall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여기서 잠깐 하나만 더 간단하게 설명을 넘어갑시다. 자, 교통사고, 차 사고 이런 얘기 하죠. 참고로 운팔에다가 붙일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아우토 운팔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우토 운팔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차 사고 그러니까 그냥 교통사고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우토 운팔은 차를 몰고 다닌다는 사고를 말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교통사고라는 게 물론 차 사고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뭐 슈트가스바나 타고 나갈 수도 있고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자동 어떤 식으로 전체 교통사고를 아우르는 표현으로는 뭐가 있냐면 바로 Verkehrsunfall이라는 게 있습니다. Verkehr 이거 자체 교통이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죠. Verkehr가 Verkehrsunfall 하면 이게 교통사고고요. Autounfall이라고 하면 차를 몰고 가다가 내는 차 사고만을 특정짓는 거기 때문에 교통사고는 Verkehrsunfall이라고 말하기 좋죠. Autounfall이라고 하면 이제 누가 이제 사고를 낸 건지 내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이런 얘기를 따지게 되는데 일단 Verkehrsunfall 그럼 좀 더 큰 개념으로 받아들여질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옵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확신이 없을 때 물어보는 거예요. 뭐뭐인지 아닌지 묻는 거기 때문에. 아니, 모를 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Er hat mich gefragt 이런 식으로 나한테 물었다. 모르니까 물어보겠죠? 아는데 왜 물어봐요? 그죠? 모를 때 ob을 쓴다는 거. 자, 그래서 das를 써야 되는지 ob을 써야 되는지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das는 우리가 이미 배웠던 거죠. ob도 우리가 오늘 배웠고요. 불확실하면 뭐라고요? ob. 이미 알고 있으면 das입니다. 답을 알고 있으면 das예요. 모르겠으면 ob입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1번. Ich fahre oft Fahrrad. Fahrrad fahren 뭐야?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는 거죠. Ich fahre oft Fahrrad. 나는 자전거를 자주 탑니다. 봅시다. Ich habe ihm gesagt. 나는 그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ihm 그에게 gesagt 말을 했대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 확신한지 아닌지를 가지고 따지는 거라 같죠? 그러면 모르면 물어보겠죠. 근데 sagen이라고 하는 동사는 sagen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죠. 물어보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죠?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das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das도 사실 어순은 동일하죠. 어떻게 한다고요? 부문장이니까 das 다음에 1번 문장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참고로 das 하고서 ich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oft 그 다음에 Fahrrad 해놓고 그 다음에 fahre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예요? Ich habe ihm gesagt, dass ich oft Fahrrad fahre. 나는 그에게 말했다.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자주 자전거를 타고 다녀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기다 ob을 쓰면 안 돼요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럼 뭐 어떻게 돼요? ob을 쓰게 되면 내가 자주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지 아닌지를 이야기했다? 우리말로는 되는 것 같지만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사겐이라고 하는 건 그냥 말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끝인 거예요. 근데 적어도 ob을 쓰려면 몰라야 되기 때문에 fragen이라든지 뭐 möchte wissen 알고 싶습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여지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답을 모를 때, 그럴 때 ob을 쓰는 거예요. 자, 2번. Ich muss beim Fahrradfahren sehr gut aufpassen. aufpassen 같은 건 이제 조심하다라는 거죠. vorsichtig sein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죠. vorsichtig sein. 자, 혹시 모르니까 써드릴게요. vorsichtig sein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밑에 sei vorsichtig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Ich muss beim Fahrradfahren sehr gut aufpassen. 나는 자전거를 탈 때, beim Fahrradfahren, 자전거를 탈 때, by 다음에 뭐뭐 할 때, 이게 시간적으로 해석이 되죠, 보통. 자전거를 탈 때, sehr gut aufpassen, 조심해야 합니다. 라는 거죠. 그럼, weiß, 이미 알아요. ich weiß, 나는 알아. 무엇을? 자전거 탈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겠죠. 그죠? 그죠?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ob이 아니라 그냥 das죠. 왜요? ich weiß, 나 안다. 알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ich weiß, 그 다음엔 das 해놓고 자, 위에는 2번 문장을 그대로 쓰는데 ich 해놓고 두 번째 위치에 있던 동사가 문장 맨 뒤로 날아가니까 mus는 맨 끝으로 가겠죠. 그럼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여기서 beim Fahrradfahren을 여기다 쓰면 돼요. beim Fahren 그 다음에 sehr gut 해놓고 그 다음에 aufpassen 이걸로 끝내면 안 돼요. 왜요? 우리가 맨 앞에 두 번째 있던 mus를 끌고 왔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mus까지 써줘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부문장 만들 때 특히나 많이 틀리시는 게 뭐냐면 이 끝에 가서 동사를 까먹거나 끌고 왔는데 동사 원형으로 끌고 오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이 종종 생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연습을 통해서 좀 해결을 보셔야 될 텐데 아직은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ich weiß, dass ich beim Fahrradfahren sehr gut aufpassen muss까지 써가지고 네 알고 있어요. 자전거 탈 때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라는 거죠.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das를 썼죠. 위에 1번에서도 이미 이야기를 전달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das를 쓴 겁니다. 어떤 불확실성 혹은 내가 잘 모르는 거 이런 게 있을 때 ob이라고 했어요. 왜요? ob은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이기 때문에. 선생님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영어로 떠올려 보세요. 이게 that이 들어갈 문장인지 아니면 whether가 들어가야 될 문장인지를 한번 영어식으로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쉽게 다가오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안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자, 3번. Ich fahre mit dem Fahrrad zur Uni. 나는 자전거로 mit dem Fahrrad zur Uni라고 되어 있죠. 나는 자전거를 타고 대학교에 갑니다. 자, 여기 공간 확보를 해서 좀 지우고 일단 시작을 할게요. 일단 여기를 조금 답은 다 적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혹시나 못 적으셨으면 잠깐 뒤로 가게 하시면 될 테니까 이렇게 봅시다. 자, mit dem Fahrrad zur Uni라고 되어 있죠. 참고로 교통수단을 탈 때 보통 mit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mit dem 해놓고 Fahrrad 자전거 타고 갈 때는 mit dem Fahrrad, mit dem Bus도 가능하겠죠. 혹은 mit der Straßenbahn도 가능했죠. Straßenbahn die Bahn이기 때문에 mit der죠 이때는 mit der Straßenbahn 혹은 걸어서는 뭐라 그럴까요? 그것도 mit dem Auto도 있겠죠 물론. 네, 걸어서는 뭐라고 할까요? 걸어서는 그때 mit을 쓰지 않고 뭐를 써요? zu를 쓰죠. 걸어서는 zu Fuß라고 합니다. zu Fuß. 요게 이제 보통은 틀리는 부분이죠. 왜요? 거지만 mit을 쓰는 mit dem Flugzeug, mit dem Auto, mit dem Schiff, mit dem Fahrrad, mit dem Bus, mit der Straßenbahn 해가지고 mit을 썼는데 걸어서라고 할 때는 su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리거나 틀린 경우 있죠. zu Fuß입니다. 참고로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ich fahre mit dem Fahrrad zur Uni. Ich weiß noch nicht. 아, 나는 아직 모른대요. 자, 제가 뭐라 그랬죠? 모를 때 ob이라 그랬죠. 뭐뭐인지 아닌지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ob이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ich weiß noch nicht. 모른다. 그럼 무엇을 몰라요? ob 해놓고 이제 위에 있는 문장을 갖다 쓰려니까 ob ich 이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ob ich 그다음 뭘 써야 돼요? fahre가 아니고 뭐가 들어야죠 여기다가? 그렇죠. mit dem Fahrrad가 들어야죠. mit dem 자 옆에 공간 확보를 위해서 지우겠습니다. 이거 다 혹시 모르니까 일시정지하고 적어두세요. 이거 일단은 지우고 자 mit dem Fahrrad zur
우니 해놓고 그 다음에 동사 뭐가 나와야 되죠? 여기다가 fahren이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Ich weiß noch nicht, ob ich mit dem Fahrrad zur Uni fahre.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갈지 말지 아직 모르겠어. 라는 얘기죠. 자전거를 타고 갈까 말까 아직 그걸 모르겠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kannst du mir helfen? 여기 같은 너 나 도와줄 수 있겠니? 해놓고 ich möchte wissen. 나 알고 싶어. 희망사항이죠. möchten 동사니까. 그죠? 알고 싶어. 그럼 이미 아닌 거야? 아직 안 모르는 거예요? 아직 모르는 거죠. 알고 싶다는 얘기는 지금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달리 말하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모르니까 알고 싶겠죠. 아는데 또 물어본 건 그냥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옵 모르니까 옵 써놓고 옵 해놓고 자 여기 보니까 여기 자 주문장에 있는 걸 부문장 옮길 때 부문장은 뭘로 시작한다고요? 콤마 찍고 나 부문장이야 라고 티낸 어떤 성분과 함께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하죠? 그 다음에 주어죠. 옵 두 해놓고 옵두 그 다음에 어떻게 써야 돼요? mir helfen 그 다음 어떻게 써요? 그 는 동사를 여기서 어떻게 써야 돼요? 변화해야 되니까 kannst로 써야 되겠죠. 그죠? ob du mir helfen kannst. 선생님 두 번째 위치한 동사라고 했는데요. 네, 근데 이건 지금 뭐죠? 의문문이죠. 의문문 때는 동사 주어 순을 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서문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Du kannst mir helfen 이제 원래 평서문들은 그쵸? 그때 두 번째 위치한 können 동사를 문장 맨들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자 얘는 지금 의문문인데 얘는 왜 제가 마침표로 썼을까요? 자, ob이 들어간 건 부문장이죠. 자, 부문장은 주문장을 철저하게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주문장 보세요. 앞에 ich möchte wissen이라는 이 문장 자체가 이 주문장이 지금 의문문인가요? 평서문인가요? 얘가 지금 평서문이죠? 그죠? 주문장이 평서문이면 부문장도 평서문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문장이 의문문이면 부문장도 의문문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부문장은 자체로서 얘 원래 시작할 때 의문문이었는데요.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붙어 가야 하는 주문장의 성분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ich möchte wissen 알고 싶습니다. 무엇을? ob du mir helfen kannst. 네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또 해봅시다. Es gibt hier 여기 eine schnelle Internetverbindung. 자, Verbindung, 인터넷verbindung이라는 말, 인터넷 connection, 인터넷 연결 이런 얘기입니다. 자, ich möchte gerne wissen. 자, 이런 표현, ich möchte gerne wissen. 좀 알면 참 좋겠네요. 알고 싶습니다.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래서 뭘 쓴다고요? ob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ob을 쓰게 되면, 요렇게 쓰면 말을 되게 공손하게 돌려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자, 봅시다. Es gibt hier eine schnelle Internetverbindung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의문문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의문 만들면 그냥 동사 주어 순서 바뀌면 독일은 의문문이죠. 그래서 뭐예요? Gibt es hier eine schnelle Internetverbindung? 하고 물으면 되죠. Gibt es hier eine schnelle Internetverbindung? 하고 물으면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이 여기 인터넷 좀 빠른 인터넷 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밑에 문장처럼 물어보면 Ich möchte gerne wissen ob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뭐냐면 여기 실례합니다. 혹시 여기 빠른 인터넷 좀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훨씬 더 완곡하고 예의를 갖춰서 묻는 표현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부문장에서도 특히나 ob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묻는 방법들을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ob 다음에 넣어야 되는데 자, s 주어고 geben 동사의 gift가 동사죠. 그러니까 어떻게 쓰면 돼요? ob 다음에 ob s 자, geben 동사의 gift는 문장 맨으로 날아가야 되니까 ob s 다음에 남는 거 뭐예요? here 그죠? here죠. eine schnelle Internet Internetverbindung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schnelle Verbindung 그 다음에 gibt가 여기 나오는 거죠. 자, ich möchte gerne wissen, ob es hier eine schnelle Internetverbindung gibt 해가지고 여기 인터넷 좀 빨리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공손하게 묻는 거죠. 자, 두 번째 예를 한 번 더 보면 hier darf man rauchen. 자, rauchen 요거 표현 조심하셔야 돼요. rauchen 제가 지금 발음을 어떻게 하죠? rauchen 목이 갈리는 소리죠. rauchen
R, rauchen.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건 알고 있어요. 프랑스와 독일에서 나타나는 R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R에서 프랑스 수도 파리, 파리라고 이렇게 파리 이렇게 있는 거죠. croissant, croissant 이런 식으로 R 목이 갈리는 소리가 납니다. 참고로 라오헨이라고 라라고 우리말의 라에서 가까운 소리 하면 이렇게 라오흐라고 쓰면 이때는 파가 되는 거예요. 먹는 파, 대파 쪽파 그 파고요. 라오흐라고 해야 이게 흡연이 되는 겁니다. 라오흐, 라오흐는 파고요. 라오흐는 흡연이에요, 흡연. 그래서 라우흐페보트라고 하면 뭐예요? 라우흐페보트 흡연을 금지하는 것에서 금연이 되는 건데 라우흐페보트라는 말은 물론 성립이 안 되지만 굳이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파 금지예요. 이렇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라우흐와 라우흐의 구분 하셔야 됩니다. L 같은 경우는 L이라고 말할 때 혀가 이의 뒷면에 닿았다가 떨어져 그 입의 윗천장 혹은 앞니 뒤쪽에 라 그 위에 붙었다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라가 되죠. 근데 R 같은 경우는 에르 해서 사실 혀가 움직이지 않아요. 혀는 그냥 밑에 깔려있는 그 상태고 목에서 갈린 소리가 나서 르, 라우흐, 이렇게 목이 갈리는 소리가 납니다.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자, hier darf man rauchen. 여기서 담배를 피셔도 됩니다. 펴도 된다. darf, dürfen 동사니까 darf죠. 이제 할 수 있다. 자, wissen Sie vielleicht? 혹시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내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어보겠죠. 혹시 아세요?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ob이 들어가겠죠. wissen Sie vielleicht? ob 해놓고 그 다음에 뭐죠? 자, 여기서는 dürfen 동사 만이 주어져. 만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보통 일반 주어죠. 그리고 here라고 하는 건 제3의 어떤 성분이 등장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옵만 왜요? 부문장에서 주어로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옵만 그 다음에 here 어떻게 써요? 그 다음에 rauchen darf가 되겠죠. 자, 그런데 참고로 물음표가 붙어야 됩니다. 왜요? wissen Sie vielleicht 의문문이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합친 문장에서 그 합친 문장 내의 주문장을 철저히 따라간다 했죠. wissen Sie vielleicht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도 의문문이 됩니다. wissen Sie vielleicht ob man hier rauchen darf? 하면 이제 뭐예요? 여기서 혹시 담배 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죠. 자, Zusammenfassung. 그래서 정리를 해봅시다, 요약을. Jemand sucht nach einer Information. ob. 자, 누군가가 어떤 정보를 찾는 과정이라면, 찾고 있는 중이라면, 즉 모르는 상태라면 ob. Jemand braucht keine Information. 뭐 정보는 필요 없어요. Er oder sie weiß die Antwort.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das죠. 즉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알고 있으면 das. 혹은 모르는 거고 물어보는 거고 궁금해하는 거면 ob이죠. 뭐뭐인지 아닌지. 그래서 같은 상황을 두고 각각 예를 들어봤는데 첫 번째, Peter fragt, 피터는 물었다. 모르니까 물어보겠죠. 무엇을? Ob du ein neues Computerspiel hast. 네가 새 컴퓨터 게임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그 여부를 물었다. 그죠?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죠. 모니카 ist nicht sicher. ist nicht sicher. 확실치 않대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물어봐야 되겠죠. 무엇을? ob sie alle Aufgaben richtig gelöst hat. 그녀가 모든 과제를 정확하게 해냈는지 여부에 대해서 어떤 거예요? 확신이 없다는 거. 뭐뭐 했는지 안 했는지, 제대로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를 모른다. 확신이 서지 않는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 그런데 밑에 두 개 보시면 Peter hat mir gesagt 나한테 말했대요. 그냥 말했다는 얘기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어떤 정보를 전달한 거겠죠. 새로운 게 없겠죠. 그죠? 말을 전달한 것뿐이니까. 뭐라고? Dass du ein neues Computerspiel hast. 아, 피터가 나한테 말했어. 네가 새 컴퓨터 게임을 하나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줬어. 새로운 정보가 필요한 게 없죠. 그냥 그 자체로 전달한 것뿐이니까. 그래서 das가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모니카 ist sicher. 이번엔 확실하대요. 확신이 서 있대요. 무엇을? dass sie alle Aufgaben richtig gelöst hat. 이미 뭐예요? 모든 과제를, 모든 문제를 다 정확하게 풀어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미 그 사실에 확신이 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새로운 정보가 필요하거나 모르거나 궁금하면 뭐뭐인지 아닌지 확신이 안 설 때 바로 ob을 쓰게 되는 거고
더 이상 새로운 정보가 필요하지 않고 이미 알고 있다. 그럴 때는 das를 통해서 그냥 전달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ob 같은 경우는 fragen 동사라든지 möchte wissen 알고 싶습니다라든지 ich bin nicht sicher 이렇게 확실치 않아요. 요런 식의 다른 돌려 쓰는 표현들로 많이 묻게 되고 das 같은 경우는 ich weiß 알고 있습니다. ich bin sicher는 저는 확신이 서요. 뭐 누구한테 뭐 sagen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das 문장과 함께 ob 문장을 같이 비교하면서 공부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obwohl 문장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